네, 모두양 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군대 체제, 즉 조선시대의 군대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조선시대의 어떤 이제 군에 관련된 그런 이 사항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교과서에서 설명이 좀 덜한 부분을 갖다가 좀 첨언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 이전에는 뭐 삼국시대 거치고 또 삼국통일 이후에 또 뭐 고려시대 거쳐서 쪽이 군에 대한 전쟁에 관련된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접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는 사실은 뭐 거의 전쟁을 위한다는 표현보다는 전쟁이 아예 그냥 뭐 생활화되다시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고,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은 또, 물론 그 앞전 시대에 이어서 군을 이게 방어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전승 내려왔지만은 뭔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때하고는 조금 좀, 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 앞전에는 진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었잖아요. 진짜.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하다 보면 무슨 뭐 강감찬의 무슨 귀지대첩이라든가, 뭐 살수대첩, 무슨 뭐 진짜 수십만 명이 그냥 막 전투를 하면서 막 이런 장대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조선시대는 뭐 그런 유의 어떤 전쟁?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방어하는 전쟁, 또 뭐 청나라에서 또 굴욕적인 전쟁,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군대 시대가 왜 이렇게 그냥 뭐 넘어갔는지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군대 특징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그죠? 군대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한 30개월을 했는데, 지금은 뭐 군 생활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18개월. 조금 뭐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뭐 20개월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짧아졌죠. 짧아진 거.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세대는 어차피 국민의 어떤 의무 중에 하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병역 의무는 뭐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그냥 우리 때도 군대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그냥 여기저기 빼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 가끔씩 이렇게 TV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냥 뭐 신의 아들은 뭐 군대를 면제 받은 그런 표현이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장군의 아들은 뭐예요? 뭐 방이라든가 또는 단기 사병을 그렇게 하는 은어죠, 은어. 그다음에 또 어둠의 자식, 나같이 현역으로 끌려간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쾌화시켜서 했던 그 표현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자, 조선시대의 군대는 우리가 보면은 16세부터 6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특징의 첫 번째는 뭐예요? 조선의 군대는 복무 기간이 매우 길었다니. 뭐 양인 계병, 즉 양인들은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졌다 해서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군역의 의무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비교하면 이건 뭐 엄청나게 복무 기간이 긴 거죠. 그러니 군대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16세부터 60세까지 군 생활을 갖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교대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동안에 이제 기간을 교대로 이제 근무를 했지만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군역 부담을 졌던 거죠. 때문에 이 군대 복무라는 것은 상당히 백성들한테는 괴로운 의무로 간주가 되었던 거죠. 일단 복무 기간이 길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일반 군인들한테는 월급이 제공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군대 입대한 사병들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뭐 최근에 제가 한번 보니까는 이제 이 월급이 인상이 돼가지고 병장 월급은 뭐 이제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월급을 이제 받는다 그러네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제가 한 달에 100을 못 버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군대 가고 싶어, 나 받아주면. 그럴 정도로 이 군대가 지금 월급이 상당히 세졌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100만 원 받으려고 군대 갈 일은 거의 없겠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조선시대 때에 월급이 제공이 안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일반 양인들은 군대를 가. 그 정군이요. 저 발을 정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군사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을 정군.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복무하는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갖다가 보호라, 보. 보. 그래서, 다른 말로 봉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병과, 즉 병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뭐 도와주는 그 어떤,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한테는 별도의 급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하고는 뭐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에 하국 군인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이 군역을 단 정군, 보군, 즉 봉족 이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부조에만 의존했다라는 실정이죠. 이래가지고 군대가 이게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특징으로 열거한다면은 조선시대의 군인은요, 뭐 매번 알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어떤 무기, 복장 이걸 갖다가 또 스스로 또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워낙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수년 전에 이제 발생된 건데 사기친 거죠. 저기 누구 아버지시죠? 부모님이시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아드님께서 지금 군대 무기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서 이 무기를 갖다가 다시 그거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붙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또 해당할까봐 돈 붙여주려고 했다. 사기. 요즘 군대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이게 뭐 다 군에서 다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군수품이. 저도 뭐 그 옛날에 군대 제대할 때 보급품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군복을 한 벌 잃어버린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몰래 남대문시장 같은 데 가서 내 군복을 갖다가 이렇게 채우려고 사서 이렇게 제대할 때 반납품으로 이렇게 낸 기억이 한 40년 전 내가 군대 제대한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4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 반납품을 받은 군대 후배죠. 그 친구가 제대해서 나한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선배님이 군수품 반납할 때 그게 사가지고서 반납한 게 발각돼가지고 선임한테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선시대 때는 어떤 이 군대 군사지휘관 주의관이 딱 봤는데 무기나 복장 이렇게 딱 점검받을 때 없으면은 상당히 이제 스스로 돈을 마련해 가지고서 무기나 또 이렇게 어떤 의복을 갖다가 스스로 구입해서 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군대의 어떤 그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시대 군대는 이 어떤 이 신분에 따라서 이 편성이 됐었어요. 양반들 자식들이 입대는 어떤 군. 그러니까 양반의 군대로 대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 갑사, 뭐 별시위, 뭐 내금위, 뭐 충의, 뭐 충천이, 뭐 충순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 양반들 자제들이 가는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양인들 16세부터 60세까지 일반 백성들이 가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병, 그리고 또 이 노비, 천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잡세군 또는 속오군이라고 이제 편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속오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양반하고 이제 이 천인들하고 같이 합류된 그런 군대 체제인데 양반들이 자기 종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 하겠냐고. 당연히 오래 못 가죠. 속오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군대는 속오군. 즉, 이 개인위에서 매매가 되고, 사역되었던 그런 종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편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유야무가 된 거죠. 물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선시대 전체를 흐르는 그런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군대는 신분에 따라서 편기된 이런 까닭에 각각의 차별 대우가 존재했죠. 일반 양반의 경우에는 군대를 갔을 경우에는 어떤 군대 복무와 더불어서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보장을 받았는데, 이 일반 하급 군사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는 상당히 뭔가 양반과 두드러지게 차별대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천인들이 이 어떤 주축이는 그런 그 군대들은 대우가 당연히 보잘것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가 문제인데, 이 조선 후기 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이 군역의 담당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막 걷어. 그래서 군정.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 이게 결국은 조선 군대, 즉 삼정의 문란 중에 이제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삼정의 문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뭐 전정, 또 뭐 환곡,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가혹한 수탈이야. 가혹한 수탈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이 군정의 폐단을 초래해서 결국은 일반 백성의 몰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양반의 군대 생활은 뭐 이 관료로 진출한 특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군인의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 양인들한테는 군대 복무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된 생활이었죠. 자, 그러면 조선 군대 특징은 첫 번째 복무 기간이 길었다. 두 번째 하급 군사들에게는 월급이 제공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종종 이 군인들이 자기의 무기 또는 복장을 스스로 마련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리고 네 번째 신분적인 차별, 즉 군대 편성이 처우가 달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역세를 내는 군역 담당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바로 이제 이 조선 군대의 생활의 그러한 그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대립이라는 용어하고 방구수포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립, 방구수포는 시험 문제도 나오는 그런 항목이죠. 대립, 대신 세웠다. 뭘 대신 세워? 내가 군대 지금 정군에 해당자가 돼. 근데 나 지금 장사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나 좀 먹고 살기 바빠. 근데 나보고 군대 좀 나와서 복무하라 그래. 갈 수가 없겠죠. 내가 좀 또 먹고 살기 돈은 좀 있어. 근데 군대는 가기 싫어. 그러면 야, 너 나 대신 군대 좀 가. 돈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거. 대립군이니까 대립군이라는 영화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정재, 김무열 나왔던 그 대립군. 그 영화가 갑자기 또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신 군대 생활을 하는 대신에 그 담당하는 지휘관한테 돈을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사 지휘관이 딱 보니까는 홍길동거렸는데 홍길동은 안 오고 임꺽정이 온 거야. 한 번은 속아줄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얘가 보니까 1년 내내 군 생활을 하는 거야. 보니까 똑같은 놈이. 근데 뭐야? 모른 척 넘어가는 거죠. 왜? 돈을 받아 먹으니까. 돈을. 이게 바로 대립이 대립.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냥 묵인되면서 그 돈을 받아 먹었다. 왜? 그 지휘관들한테는 월급 같은 게 이제 별로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그걸로 부수입을 올린 거죠. 그러니 군대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방군수포. 자, 방군수포는 또 뭐예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뭡니까? 비단, 배포자죠. 이걸 줌으로써 군 생활을 갖다가 면제받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이때 당시는 불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군 생활을 하게 하는 거고, 방군수포는 내가 군 생활을 갖다가 면제를 하기 위해서 불법이지만은 뇌물 주고 빠지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른다는 거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방군수포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립과 방군수포 구분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의 어떤 그 군사 전략 체제를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게 되면은 진관 체제가 있고, 재승 방략이 있습니다. 자, 진관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내 고장,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구역별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재승방략은 뭐냐면은, 이쪽 지역을 갖다가 한쪽으로 다 통아울러 가지고서 한 사람의 지휘관 위에서 이제 군을 운영하는, 그것이 재승방략이죠. 그러니까 뭐 진간체제는 어떻게 보면 각계전투, 게릴라전,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재승방략은 한 사령관 밑에 군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재승방략이 처음에는 진간체제였다가 다시 재승방략으로 바뀌었는데, 이 재승방략의 대표적인 그 참패의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 때 신입장군이 일본 왜군과 충주대 탕금대에서 그 전투하다가 결국은 대참패, 본인은 물론 뭐 떨어져 죽었죠. 요것이 재승방략의 대표적인 그 이 대패, 전쟁의 그 패배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진관체제, 재승방략, 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훈련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훈련도감이라는 것은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총도구서 그냥 막 엄청나게 그냥 밀고 들어왔잖아요. 부산서부터 그냥 이 서울, 경기, 한양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임진왜란 기간 중에 신설된 그런 어떤 군대 체제죠. 그래서 살수병, 포수, 해서 이렇게 삼수병을 만들어 가지고서 직접 월급까지 주는 그런 직업군인의 용어가 바로 훈련도감이죠. 자, 이 훈련도감에 처음에 임진왜란 중에, 전쟁 중에 이런 그 훈련도감을 갖다가 신설을 해서 이제 군들을 갖다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이때 임진왜란 때는 전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훈련도감에서 자, 군대 모집, 훈련도감, 딱 해서 급료도 주고 쌀도 준다.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젊은 장교들이 일단 살고 봐야 돼가지고 막 자원을 해. 하다 보니까 직업군인인데 지금까지는 양인들이 가는 군대 복무, 양반들이 가는 그런 군대 복무가 있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는 거죠. 다 받아. 1000m 받고 다 받아. 그것이 초창기 때 훈련도감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안정화가 됐는데, 훈련이 뭐 셌는지, 뭐 맨날, 공사할 때 그냥 노동, 소위 노동계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다 이제 탈퇴하겠죠. 하다 보니까 뒷날 다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탈병들이 없게끔 했던 그런 그 기간이 바로 훈련도감이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군대 체제가 이제 많이 바뀌죠.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이 일반 백성들의 군대 생활은 정말 상당히 괴로웠다. 왜? 16세부터 60세까지 그 군역을 부담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는 60세까지 군역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0세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 살린 것처럼 해서 이 어떤 세금식으로 받은 거, 군진이죠. 군사. 그래서 이것이 삼정의 문란 중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군이 되겠죠. 뭐 이 이후로는 물론 이제 또 뭐 일반 부대를 갖다가 양성을 해서 오군영을 또 만들고 뭐 그런 하죠. 특히 뭐 병자호란 이후에는 뭐 인조 때죠. 이때는 그 소위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갖다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숙종 때 금이요 또 이제 만들고 그랬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냥 여기하고 약간 좀 벗어난 얘기지만은 어영청이라는 군대, 즉 인조 때 왕실을 호위하고 이제 국벌을 준비했던 그런 이 군사 체제였는데, 상당히 군기가 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어영청이 이제 군기가 해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영청은 더 이상 군대 같지가 않다. 그래서 어영, 비영 이라는 이제 그 말이 돋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언어가 바뀌었죠? 어영부영 이라는 말 썼죠.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이 어영청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조선시대 때 군대 체제는 백성들한테 매우 힘들었고, 또 군사력도 많이, 약화됐던, 그런 시기가 결국은 조선 말기까지 가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군사체제가 무너지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한 원인이 되었던 그런 조선시대 군대 체제였다.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군사체제, 또 양민들의 어떤 군대 생활의 어떤 어떤 애로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모대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